국제 소식 알아보는 수요일이죠. 수요일의 남자 연합뉴스의 이치동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앵커님. 네. 오늘 제가 셀프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시작해도 될까요? 예, 하십시오. 예. 어떤 거 하시려고요? 아니, 뭐 별건 아니고요. 예. 비 오는 수요일엔 빨간 장미인데 예. 그건 마음으로 전해드리고 전파로 국제뉴스 보내드리는 이시동입니다. 네. 저는 수요일 아침마다 설레고 떨리는데요. 오늘도 저와 함께 세계로 가보실까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요. 예. 네. 예. 제가 어떻게 마무리해야 될지 모르겠으나, 예. 그래요. 이치동 기자님. 그래요. 오늘 그럼 어디로 갈까요? 오늘 중동 먼저 갔다가 예. 미국 플로리다 찍고 예. 옆 나라 중국까지 가는 코스로 모시려고 합니다. 이거 오늘 뭐 휴가철 서비스 같아요. 예, 휴가철 특집입니다. 예. 그럼 우선 중국으로 가시죠. 예. 네네. 우선 가자지구 전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2023년 10월 7일에 시작됐으니까 2달 지나면 2년이 되는데요. 이스라엘을 향한 휴전 또는 종전 압박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에 이어서 캐나다까지 꺼낸 카드는 이른바 두 국가 해법. 그러니까 즉각 휴전하지 않으면 다음 달 유엔 총회를 기점으로 해서 팔레스타인을 공식 국가로 인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사실 현재도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나라가 훨씬 많은데요. 올해 3월 기준으로 해서 193개 유엔 회원국 중에 147개 나라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사우디 포함입니다. 예. 하지만 한국과 일본 등은 이제 미국 입장도 고려하고 해서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요. 만약 9월에 프랑스와 영국이 실제로 이제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정식 인정하게 되면 유엔 안보리 상위 미사국 중엔 미국만 입장이 다른 셈이 됩니다. 그럼에도 현실적으로 이제 미국의 스탠스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갑 오브 갑이니까. 예. 트럼프 행정부는 현 단계에서는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용인하는 건 하마스의 이제 폭력에 대한 보상이라면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평화적 공존을 골자로 하는 이 투 스테이트 솔루션, 두 국가 해법은 이제 1993년 오슬로 협정 합의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예. 그러니까 당시에 빌 클린턴 대통령이 나섰고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의장과 또 라빈 이스라엘 총리가 서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에 라빈 총리가 극우 유대인 청년에 의해서 암살되면서 평화 프로세스가 사실상 좌초됐습니다.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내 강경파가 득세했고요. 팔레스타인은 하마스가 권력을 잡으면서 평화 협상은 교착 상태, 심연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등 주요국은 이제 대체로 두 국가 해법을 지지는 하지만 먼저 양국 간 협상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하마스가 이 억류 중인 인질 2명이 이 갈비뼈가 드러나는 그 야윈 모습 공개를 했잖아요. 영상이 참 좀 끔찍합니다. 예,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억류 중인 이제 인질 2명의 영상을 새로 공개한 건데 20대 남성이 지하 터널에서 이제 삽질을 하면서 우통을 벗고 삽질을 하면서 여기가 내가 묻힐 무덤이다. 그러면서 이제 휴전을 호소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앙상해진 그 체형의 인질 그리고 이제 가자 지구에서 굶주리는 어린이 모습을 이제 교차로 편집해서 내보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심리전 또 여론전 목적으로 네타냐후 총리를 압박하기 위한 전술입니다. 예. 그러니까 또 다른 영상에서는 다른 이제 20대 남성이 비슷한 모습을 하면서 이제 나오는데 결국 이제 국제사회는 이런 영상에 대해서 하마스도 이제 비판하고 또 이스라엘 모두 비난의 화살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쪽에. 그러니까 1년 10개월 전에 200여 명이 하마스의 인질로 끌려갔는데요. 아직 50여 명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니까 50여 명 중에 이 2명의 영상이 공개됐고 이로 인해서 또 가자 지구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또 다시 재점화가 됐고 또 가자 지구에서 있는 어린이들 굶어 죽어가는 어린이들에 대한 그런 이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만 이 마음만 먹으면 전쟁을 빨리 끝낼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정치적 목적이 좀 깔려 있다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하마스 소탕과 인질 석방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어떻게 할지 이번 주 내에 이제 결정해서 군에 지시하겠다고 밝히긴 했는데 예. 오늘 이스라엘 언론을 보니까
가자 지구를 완전 장악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하던데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네타냐후가 정치적이고 또 사법적인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가자 전쟁을 끝내지 않고 질질 끌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연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네. 이제 강경 초정통파 연정 파트너들이 휴전에는 강하게 반대를 하고 있으면서 전쟁을 밀어붙이지 않으면 연정이 깨지고 또 정권 붕괴 위기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전쟁을 계속 지속시키고 있다. 이런 분석이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음. 또한 네타냐후가 부패 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법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현재 가자 지구에 억류된 이스라엘 그 생존 인질이 뭐 20여 명 된다면서요. 10명 정도 예. 되죠. 아, 그래요. 현재 남아있는 것인데요. 네네. 근데 이 인질 가족들은 이 군사작전 확대하게 되면 와 정말 이거 불안할 것 같습니다. 반대가 심할 것 같아요. 그렇죠. 강압적으로 군사적 작전을 예. 하게 되면 인질의 안전이 위험하니까 인질들이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거에는 또 반대하고 있는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참. 상황인데 아무튼 네타냐후가 가부간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이 점점 더 다가오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압력도 커지고 내부적으로도 저항이 거세니까요. 예. 기자님 이번에 좀 다른 얘기 좀 해보죠. 이제 미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 테슬라의 자율주행 보조 시스템이죠. 이 오토파일럿 관련해 가지고 이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는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오토파일럿이라는 게 주행 보조 시스템인데 이게 이제 결함이냐 아니면 순전히 운전자의 과실이냐를 둘러싼 다툼입니다. 예. 그러니까 2019년에 관련 사고가 있었는데 이거 책임을 물어서 연방 법원이 테슬라가 약 3,3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겁니다. 당시 이제 플로리다 남부 도로를 야간에 주행하던 테슬라 차량이 도로변에 서 있던 SUV를 이제 충돌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옆에서도 별을 보던 젊은 커플을 이제 치어서 여성이 사망했고 그 남성은 중상을 입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후 이제 사망자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건데요. 그러니까 원고 측은 당시 오토파일럿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사고가 일어났다,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또한 테슬라 측이 이 오토파일럿을 이용하는 이제 운전자에게 위험성, 기술 결함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오토파일럿은 이제 FSD라고 풀 셀프 드라이빙 이 전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토파일럿 이름은 거창한데 사실상 완전 자율주행은 아닌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오토 어시스트 정도로 해야 하는데 이름을 오토파일럿으로 달아서 운전자가 맹신하게 한다. 이런 지적도 제기됩니다. 또 예. 하나의 쟁점은 당시 테슬라 차량 운전자가 휴대폰을 이제 떨어뜨렸거든요. 전화를 하다가. 근데 네. 이걸 줍다가 엑셀을 밟았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게 뭐 테슬라 차량의 결함이냐, 이 시스템의 결함이냐, 아니면 운전자의 과실이냐 이걸 놓고 논란이 거셌던 겁니다. 결국 재판부는 테슬라 측 책임이 33%는 있다고 판결한 겁니다. 그래서 거액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한 거고요. 테슬라는 이제 뭐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도 몇 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종종 급발진, 또 전기차 화재 관련해서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거세잖아요. 예. 이 책임 소재를 CCBB를 이제 가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결국 이번 플로리다 케이스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문제를 법정으로까지 끌고 가서 공론화시켰다는데 큰 이의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급발진 얘기도 하셨지만 이 오토파일럿 관련해서도 이 피해자 측이 승소한 사건이 드물겠죠? 아무래도. 이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관련해서는 이 법정으로까지 간 케이스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테슬라가 다 막고 예. 무마시키고 합의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막아왔기 때문에 가지 않았는데 이번 케이스는 특이하게 예. 법정까지 끌고 갔고 거기서 원고 측의 일부 승소 판결까지 받아내서 앞으로 이어질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또 아마 이번 판결이 아무래도 이 그 뭐 자율주행 차량 관련 사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악영향이 예. 좀 있겠죠. 어느 정도. 야, 그거가 있으면 참 편할 것 같아요. 그죠? 편하긴 한데 아직 자율주행 단계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풀 셀프 드라이빙까지는 가지 않아서 예. 너무 그것만 믿고 그렇게 하다가는 이제 사고 위험성이 커진다 이런 예. 이제 경각심을 주는 케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머스크 관련해서 좀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아메리카당 우리말로 따지면은 뭐 한국당 이런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딱 한 달 전인데요. 7월 5일에 머스크가 아메리카당 창당 선언을 했는데요. 이제 트럼프와의 갈등, 뭐 이런 것 때문이죠. 아직 근데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습니다. 내년 중간 선거가 1년 이상 남아 있으니까 아직은 뭐 관련 보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지는 않는데요. 그럼에도 아메리카당의 성공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또 모릅니다. 머스크가 또 저력이 있고 뭐 X 같은 그 플랫폼도 갖고 있으니까 내년 중간 선거에서 의석을 배출할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대신 테슬라 이사회가 머스크에게 이제 부여할 총 40조 원에 달하는 스톡 옵션을 승인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이거는 이제 머스크가 2027년까지 그러니까 2년 더 테슬라 경영진에 남아 있을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이거 정치에도 지금 뛰어들었고 또 우주 로켓, 또 휴머노이드 로봇, 또 AI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하잖아요. 예. 근데 이제 테슬라 이사회는 안 그래도 우리 회사가 좀 어려운데 여기 이제 전기차 사업에 집중해달라. 이런 차원에서 이렇게 거액의 스톡 옵션을 제시하면서 동기부여를 하는 차원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머스크는 이게 미국 태생이 아니어서 대선에 나갈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 남아프리카에서 태어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선에는 못 나가는데 지금 뭐 킹메이커로서? 머스크가 대선을 나간다는 것보다는 이제 의석을 조금 장악해서 그 공화당을 좀 견제하겠다, 캐스팅 보트를 하겠다. 예. 이런 차원이 크니까요. 아직 대선까지는 얘기하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기자님 이제는 이제 아시아로 한번 떠나죠 우리. 중국으로 갈까요? 네, 그렇죠. 예. 마지막 목적지인 중국으로 가보죠. 예. 그러니까 최인국께서는 현재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시나요, 혹시? 인도 아니에요, 인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의 인구가 14억으로 2위고요. 예. 1위는 14억 5천을 자랑하는 인도입니다. 이 순위가 1, 2위가 2023년에 역전이 됐거든요. 최근에 됐네요. 2년 전에 예. 됐죠. 중국은 한때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이제 하나만 낳자. 그렇게 강력한 한 자녀 정책을 도입했는데 하지만 2016년에 와서는 이제 두 자녀, 5년 뒤인 2021년에는 세 자녀 허용 정책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연간 신생아 수가 3년 연속으로 이제 1,000만 명 밑으로 떨어졌고요. 그리고 전체 인구도 3년 동안 감소세가 지속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도한테 추월을 당했잖아요, 인구수에서. 예. 이에 중국 정부가 최초로 전국적으로 아동 수당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이당 만 3세까지 연간 70만 원, 그러니까 총 210만 원 가량의 현금을 지원한다는 건데요. 예. 자녀 3명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중국인들의 가처분 소득을 감안할 때 적지는 않은 액수이긴 한데요. 근데 문제는 젊은 층의 이제 결혼과 출산 포기가 거기서 이제 상당히 늘고 있어서 실효성은 미지수라는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예전에 헬조선이란 말이 유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젊은이들 사이에선 요즘에 이제 우리가 끝이다, 마지막 세대다 이런 말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좌절하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번 중국 정부의 이제 아동 육아수당 이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볼지는 조금 같이 지켜봐야 하겠습니다. 예. 기자님, 그럼 끝으로 이거 하나만 더 보죠. 중국 소식. 이 시진핑 주석 실각설 이거 꽤 됐어요. 그죠? 뭐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지금도죠. 해외 반중 매체를 중심으로 해서 소문처럼 이제 이게 퍼졌거든요. 시진핑의 리더십이 위험하다, 위기설, 실각설이 퍼진 건데 뭐 사실 무근인지 희망 회로인지 아니면 예.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는 건지 뭐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확인하기는 어렵고요. 특히 최근 이제 이 근거가 된 건 중국 군부 내에서 시 주석에 발탁한 인사들이 잇따라 낙마를 하면서 네. 이런 분석에 이런 관측에 힘이 좀 실렸던 거고 또 하나는 지난달인가요? 시 주석이 브라질에서 열린 이제 브릭스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았거든요. 이례적이었습니다. 불참을 했고 이러면서 이런 징후가 나타난다. 뭐 또 이제 권력 내부 다툼이 좀 있다. 이런 신호 가능성이 제기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사실이라면 내부 결속을 위해서 뭐 대만 침공 같은 도발 감행 우려가 이제 이게 더 커지겠죠. 예. 그래서 결국 시 주석이 2023년에 3연임에 이제 성공해서 2028년까지 임기가 연장됐는데 안정적으로 4연임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기자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연합뉴스의 이치동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